비트코인이 83K를 찍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조정 구간이 나오는 듯 하자 지금 주식시장은 불장인데 비트코인은 답답하게 흘러간다. 지금 계속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비트코인은요. 제가 오늘 모두 정리해 드릴 건데 단순하게 하락 그리고 상방만 보시면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든 장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번 상승장을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번 상승장이 여러분 개미가 꼬였나요? 상승을 보는 개미들이 꼬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고점을 노릴 때마다 지금부터는 하락이겠지라는 개미들의 이런 익숙해진 하락장 심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털리는 건 누구다? 선물개미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심리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전장이죠. 자, 이전장에서 쐐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이때는 개미들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던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장에는 그런 유동성이 어떻게 60K를 찍고 나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기의 물량을 떠넘길 개미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거를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개미의 유동성이 모여줘야 되고 개미를 꼬셔야 되는데 개미를 꼬시기 위해선 어떻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야 된다. 그 과자 부스러기가 비트코인에서는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번 장에서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데도 펀딩비, 개미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구간이죠. 펀딩비는 계속해서 숏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가격이 고점으로 갱신이 될 때마다 개미들은 이제부터는 하락이다. 숏이지. 속지 않는다. 이런 자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승과 지금의 잠깐 눌리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모두 유동성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개미 꼬시는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개미가 꼬셔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자리를 주면서 선물 개미들을 텀과 동시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숲을 보셔야지 나무를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이 어떤 장세를 끌고 가고 있는지, 비트코인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생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었는데 자,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에는 또렷한 정신으로 왔고요.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차트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매크로적으로 기사들과 함께 지금 고래들의 동향,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인 이 투자 시장에 대한 심리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미는요 이번 상승장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나? 자, 펀딩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청산 히트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고가 올라갈 때마다 뭐 치고 싶었어요? 쇼 치고 싶었죠. 하지만 계속 올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개미들이 이 상승장을 가짜 상승이라고만 생각하고 탈 생각을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면서 광기가 있는 이런 상승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무슨 상승? 개미 꼬시는 상승이었다. 개미들에게 들어오라고 계속 말하는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뭐다? 저랑 같이 롱잡하신 분들만 수익 내는 이러한 좋은 상승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크게 랠리를 끊어버리고 내려온 하락분에 대한 0.382 반등 구간, 죽은 고양이도 반등을 한다. 어디까지? 0.382 구간까지. 그리고 이전 장을 나눠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세가 약할 때는 0.382 구간에 맞고 내려왔고,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저번 장과 다르게 매수세가 높기 때문에 382 구간을 그냥 뚫고 0.5 구간 그리고 0.618 구간까지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으로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85K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85에서 숏을 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개미가 안 꼬이니 이 상승분을 더 올려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우리가 ETF만 보더라도 어제자 ETF 출금이 나왔지만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60K부터 ETF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개미는 던지고 기관은 사고 이런 장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상승에 못한 분들은 정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넓은 비트코인의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먼저 뭐가 나왔다? 하락 이탈, 아래쪽으로 상승 쐐기형 패턴 하단선을 이탈시켜주면서
얘들아 하락할 거야 빨리 따라와 이런 꼬시기 전략을 쓰고 어떻게 반대편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패턴의 형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승으로 오게 되었고 저와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이 70K에서 FEG를 끊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양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의 포지션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재 25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유튜브에서 잡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번 장에 저 없이 또 한번 인사이트 가져가기 힘들다고 다시 한번 뻔뻔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짝을 했자 하는 거 애시당초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매일지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자리에 대해서 지금도 차트 분석 자료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아직까지 롱잡 못하신 분들 혹은 내가 어디에서부터 숏을 봐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 제 차트 분석 자료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고정 링크 통해서 링크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자리를 다시 한번 올려서 내리더라도 조정으로 보고 있지 이것을 하락의 시작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의 상승을 타파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가 될까? 저는 이 73, 4K 여전히 73, 4K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우리가 일전 말씀드렸던 이런 주봉의 넥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이번 상승 광기 어린 상승 랠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단이 또 한 번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단기적으로 벗어나게 된다면 이번 상승 구조에 대해서는 단기 눌림 세게 한번 눌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래쪽 CPI로 상승을 이어가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올라올 때 세력들이 담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깊은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자리를 깨트리지 않는 한 상승 랠리는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고점에 다시 한번 개미들이 꼬이는 장이 오고 아래쪽으로 눌린다면 그 눌림 지역이 어딘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지금 하락의 시작이 아닌 조정, 즉 우리에게 자리를 준다라고 본다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이전 고점의 자리 그리고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전 매도 FEG를 한 번에 부시면서 올린 구간 이런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몸통으로 받아주는 걸 알 수 있고 아래 구간 상단 슬기형 패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로 매매일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준다면 또 한 번 여기 고점에서부터 이런 횡보를 보여주는 이런 형식의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 그림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결론적으로 세력이 이렇게 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력이 개미한테 자리를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답을 내놓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상승장에는 여러분 개미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개미들을 털고 있다. 롱잡이 개미들을 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아래쪽에 자리를 내려갔을 때 개미들이 롱을 잡아주고 이번 고점을 나가준다면 또 한 번 세력들의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을 넘길 만한 개미들이 들어온 장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력이 던져봤자 지들끼리 던지고 지들끼리 사고 이득이 있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리를 주고 개미를 올린 다음에 타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좋은 자리를 본다면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77.5K도 좋은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줄까요? 이 자리를 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시간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과 계속해서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우연찮게도 제가 뭐 영상을 나중에 올리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음봉이 내릴 때도 받아줄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받아주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리가 뚫리더라도 77.5K까지는 받아줄 자리가 있다. 그리고 제 기준 말씀드렸죠. 해칭을 본다면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73, 4까지는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해주셔야 되지 실시간을 보지 않고 무조건 풀매수로 제가 말했다고 네가 무조건 말했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자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여러분 대응이지 예측을 하면서 무조건이란 단어가 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 대응을 계속 하긴 할 건데 우리 아래
아래쪽에 주말 넘어가면서 결국 이 쐐기 패턴을 이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예정이고 아직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 롱 타점, 무포지션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위주로 대응할 수 있는 차트 분석 자료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래쪽 신청 버튼 해당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래쪽에 응원 댓글이나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스터디룸에서 이런 관점들 지니가와 차트 분석이 같이 나가는 요걸 또 복제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배제하고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매크로 관점을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비트코인의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의 숲은 어딘가요?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이번에 왜 이런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또 한 번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중국에 싼 기름줄을 끊어라. 자, 중국이요, 물건이 굉장히 싸죠. 우리 그래서 테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물건이 싼 이유는 기름값을 싸게 들여왔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가는 싼 기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막아버렸죠. 이제 중국도 비싼 기름을 써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싼 물건값 때문에 이 차이나 물건 별로 좋지 않아도 계속 썼는데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결과를 위해서 이 기름의 값을 정하는 오펙, 자, 여기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자, 대신 미국이랑 친한 나라 UAE가 어떻게 됐나요? 이 모임에서 나오면서 미국이 기름값을 조절할 힘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미국은요 앞으로 AI 산업을 위해서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낮게 유지해서 미국 기업들이 손을 쓸어 담게 만들 판을 지금 깔아놨다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고 뭔가 트럼프가 진 것 같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낮아지고 뭐 미국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전략을 하나라도 가지고 오려면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을 지금 한 나라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요 또 한번 이 디지털 자산의 전망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제 뭐 AI도 잘 돌리고 물건이 잘 팔리고 물가가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 미국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자, 미국은 지금 채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낮아지면은 빚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져서 미국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미국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자기 나라의 빚을 해결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럼 달러를 찍어내야 됩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요,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나요?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장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외통수에 갇혔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매크로 관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빚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또 한 번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여지가 있냐?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85K까지 봤던 저의 이런 개인적인 목표가가 개미가 꼬이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를 보면서 대응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기관들이 모두 받아주면서 들어왔죠. 그렇다는 것은 이런 74K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 추세가 끊기는 것이지 다시 한번 상승의 요지가 있다 없다 이런 자리들을 파괴하지 않는 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관의 평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온 이상 다시 올릴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를 이탈시킬 만큼 강한 매크로적 관점이나 혹은 안 좋은 악재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을까? 미국의 전쟁에도 개미는 던지고 기관은 샀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눌림을 주더라도
하더라도 개미에게 자리를 주고 올릴 가능성이 높지 내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쨌든 단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게 볼 때에도 지금 이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전 고점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해 오던 이러한 상승 채널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놓으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 상승 구조를 박살낼 만한 자리들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숏은 어디서부터 저는 77.5를 벗어났을 때부터 74까지 이것도 제가 가진 포지션에서 해칭으로 그나마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이에서라도 봐야 숏에 뭐 손익비가 좋아지지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 기준을 알고 싶어서 보시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란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아직까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완벽히 하락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대응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디다 리딩방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 제가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터디룸에 올려드릴 수는 있으니요.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저 응원해주시고 계속 댓글 달아주신 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관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아까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쪽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을 거라고 믿고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고 상승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거나 혹은 이번 장에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다면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또 한번 잘 달아드리니 궁금하신 질문까지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날뛰고 있다고 부러워는 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는 매매를 계속 지킨다면 이런 승부가 될 만한 자리는 올 거라고 결국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하락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자리를 주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기준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제 관점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 스터디룸에서 좀 더 뵙도록 하고요. 오늘 또 옵션 만기도 있고 저녁에 지표 발표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 안전한 매매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꽃가루 많이 날리는데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또 차트가 좀 변화해서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끼실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